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곳에 제가 사연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제 팔자가 정말 펴질 만큼 펴졌구나 싶습니다. 사실 사연을 보낸다는 게 자기 고민거리가 해결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들 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곳에 글 쓸 여유도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적고 있는 제 고민 하나 없는 상황이 만족스러워 글이 술술 써져 내려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제 성공담이자 복수극이라 더더욱 흥분이 되네요. 그럼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에게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결혼을 한 저에게는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잘났으니 잘난치 않은 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제 시누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며 시누이와 인사를 하게 됐던 날, 시누이는 저를 처음부터 깔보듯 했습니다. 제 대학교부터 전공에 직업은 당연하고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윳돈은 있는지 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집이 그리 잘 살지도 않고 저도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말에 저를 단번에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의대를 다닌다며 나중에 자기 덕 볼 일 많지 않겠냐며 자랑을 하고 까불더라고요. 의대 다닌다고 기고만장해서 사람을 깔보고 까부는 모습에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지만 미래에 내 시누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 대신 잘못 없는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이 원래 그렇다며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똑똑했던 시누이는 겸손하라는 시부모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았었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삼수 끝에도 집안 식구들의 바람이었던 의대 진학을 실패한 것을 시누이는 단번에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자 그 후로는 부모님 말씀도 오빠 말도 듣지 않고 더더욱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게 됐답니다. 남들을 쉽게 무시하고 교만하고 버릇없이 구는 딸 자식이 걱정되신 시부모님께서 다 큰 딸에게 매까지 들어가며 시누이를 고쳐보려 했지만 시누이는 고집을 부리며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중에 결혼해서 그런 시누이와 부대끼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지만 그때는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고 금방 잊고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며 그 아나무인 싸가지 없는 시누이가 제 시누이가 되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우리 결혼식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며 저희들 결혼식 문제를 간섭하려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왜 거기서 해요? 거기는 차 막혀서 교통도 별로고 시설도 낡았는데 이왕 결혼할 거면 좀 좋은 데서 해야지. 그런 후진 데서 하면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는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이라는 거 몰라요? 거기 생각보다 괜찮고 지하철 가까워서 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는데 아가씨 체면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거기 내 지인들도 오는데 그런 자리에서 나 창피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장 취소하고 다시 정해요.
양가 부모님 의견 모두 반영해서 잘 결정한 결혼식장을 두고 시누이가 문제 삼더라고요. 아니,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왜 남의 결혼식장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지. 제 결혼식에서 자기 체면 걱정하는 시누이에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 문제부터 트집을 잡아대던 시누이는 그 후로 혼수며 예물 예단까지 자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라며 자꾸 선을 넘는 짓을 했어요.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시누이와 달리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라 결혼 문제로 저에게 스트레스 한번 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였죠. 저희 좋을 대로 하라며 모든 저희 뜻을 존중해 주신 시부모님이셨는데 시부모님도 아닌 시누이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자 시누이의 행동에 시부모님께서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시누이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시누이를 가르쳐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시누이를 따로 불러 예의에 대해 알려주게 됐어요. 아가씨가 정말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자기 체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도를 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결혼인데 아가씨가 너무 참견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결혼하면 내가 아가씨보다 윗사람 되는 건데 누가 윗사람이래 그렇게 간섭해요. 시부모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데 아가씨가 그러면 안 되죠. 아가씨가 전에 했던 말처럼 결혼은 저희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양가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 입장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허락하신 일을 아가씨가 계속 문제 삼으면 어른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식이라 참으실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기분 상하시죠. 할 말 있다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들 사이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 이해해요? 기막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식도 안 올렸으면서 벌써부터 새언니 노릇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가르치겠다고요?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온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초에 알아서 잘했으면 내가 끼어들 일이 있겠어요? 지들이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도와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진 못하고 말이야. 언니야말로 아랫사람 가르치려 들지 말고 예의나 차려요. 동생같이 생각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했더니 시누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덤벼들더라고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남편이 기어이 화를 내며 혼을 냈지만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그 일을 알게 되셨고 시누이를 혼내셨죠. 시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과한 게 아니라 시누이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사과하라고 시키셨는데도 시누이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저에게 사과할 일도 없다며 되려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런 시누이의 모습에 시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고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쩔쩔매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죠. 제가 결혼 생활하는 내내 시누이에게 당해줄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이는 제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의대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제 심기를 건드리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해서도 저를 새언니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저를 무시하더니 의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는 훨씬 더 기고만장해져 있었거든요. 자기가 의사가 됐으니 이제 식구들 중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신우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지나쳐졌고 그 꼴을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나를 잡고 신우이를 혼내게 됐어요. 우희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부모님 그리고 새언니 앞에서 겸손하게 굴라고 그랬지? 왜 매번 가족들 기분을 신경 쓰지도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너 하나 때문에 가족들 전부 다 네 눈치 보고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오빠는 괜히 내가 대접받는 게 고가워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잘났는데 잘난 만큼 남들이 다른 가족들이 내 비위 맞추는 게 당연한 거지. 엄마 아빠도 별말 안 하시는 걸 가지고 왜 오빠가 난리야? 부모님께서 정말 괜찮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네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지치셔서 그냥 두는 거지.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야?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니. 너 설마 지금 의사 됐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오빠도 대접받고 싶었으면 삼수해서 의대나 가지 그랬어. 지는 못하고 나는 했다고 괜히 시비야 뭐야? 남편이 신우이의 태도를 가지고 혼을 내려 했지만 신우이는 그걸 오히려 저희 남편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 생각하며 되바라지게 굴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된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된 것 마냥 자기의 행동을 전부 정당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께서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신우이를 혼내셨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신우이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다들 나한테 잘해야지. 나중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그래? 집안에 의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이득인지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도 내 덕을 볼 것 같아? 오빠 덕을 볼 것 같아? 나중에 어디 아프고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누가 자식 노릇하겠냐고.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시비 걸지 마. 그런 신우이 때문에 저희는 모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이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 엄청난 신분 차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시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신우와 마주칠 일을 만들지 말자며 저희와 신우이를 분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우이가 있을 때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도 밖에서 만나며 신우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고 사니 시비 붙을 일도 없고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를 피해 다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돈은 아니었지만 직장인인 제가 평생 월급으로도 못 받을 돈에 저에게는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첨금을 그냥 써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매달 월세라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건물에 투자했던 거였는데 몇 달 만에 그 동네 땅값이 폭등을 하면서 저도 예상치 못하게 큰 수익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성공을 맛본 저는 자신감이 붙어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경매까지 참가하며 점점 더 몸집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 모았던 부동산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내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게 됐죠.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사업 성공 덕분에 저는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비싼 선물이 아주 쉬워졌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도 선물을 챙겨갔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게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며 제가 내미는 선물을 급히 숨기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 이제 이 정도 능력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유, 그게 아니라 혹시나 우희가 볼까 봐서 그렇지. 너도 알겠지만 걔가 질투가 좀 많은 애니? 그래서 우리가 우희한테는 네 소식을 숨기고 있거든. 가뜩이나 지만 잘난 줄 아는 앤데 네가 성공한 걸 알면 또 무슨 억지를 부릴까 싶어서 말이다. 너한테 괜히 또 이상한 짓 할까 봐 그러는 거니까 너도 괜히 들키지 말고 조심하렴. 우리도 우희 걔를 못 당하니 어쩌겠니? 미안하다 정말.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걱정하며 제 소식을 시누이에게 비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누이 성격을 모르지 않았던 저는 시부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시누이와는 워낙 교류가 없어 180도 달라진 제 상황을 숨기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시누이와 마주칠 때마다 절 무시하고 깔보는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욱할 때가 수십 번도 넘게 있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의 재빠른 조치와 도움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길 수도 있었죠. 또 시누이가 시비를 걸어올 때면 항상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미친 개가 짖고 있는 거다. 저런 계집애한테 욱해서 화내면 내 손해다 라고 되뇌며 얼굴 붉힐 일을 피하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누이가 절 만날 때마다 보이는 태도와 행동들이 어느 때부터 익숙해져 갔습니다. 예전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해도 꼭 중간에서 멈춰 제 성질을 건들곤 했는데 나중엔 고속도로 통과하듯이 한 귀로 훅 하고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넌 짖어라. 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겠다며 아예 무시할 수 있었죠. 그런 제 모습에 시누이는 약이 올라서 더 덤벼들곤 했는데 그래도 제가 반응이 없는 걸 보곤 자기도 주저리 읊기만 할 뿐이었어요. 덕분에 얼마 동안은 시누이와 부딪힐 일이 없었고 코로나 덕분에 얼굴 보는 일도 자연스럽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어요. 코로나 정책이 하나씩 해제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던 때였죠. 그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누이가 이제 때가 됐다면서 아는 선배 의사와 함께 개원하겠다며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원하면 돈 쓸어 담는 일만 남았다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고 자격증 보여줬을 때도 난리 한번 대단하게 떠는구나 싶었는데 그건 세 발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시누이의 식사 초대에 나갔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모두 괜히 찾아왔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아, 맞다. 내가 오늘 이렇게 다 모인 이유를 설명 안 했구나. 다들 그게 제일 궁금했을 텐데. 다름이 아니라 나 곧 병원 개원하려고. 원래는 좀 더 일찍 개원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내 예상보다 늦어졌어. 그래도 지금 내 나이에 개원하는 거면 빠른 편이긴 하지. 거기다 나는 아빠 엄마 도움도 받지 않았잖아. 어때? 아빠 엄마? 나 대단하지? 나 같은 딸 둬서 엄청 뿌듯하지 않아?
나도 대학 다니고 병원 다니면서 내 동기 선후배들 많이 봤지만 나 같은 사람은 못 봤다니까? 요즘 시대에 나 정도면 개천용의 도움 하나 없이 오로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나 다름없어. 아빠 엄마는 진짜 나 같은 딸 둔 걸 고마워해야 돼. 내 덕분에 아빠 엄마도 노년 걱정 없어진 거라니까. 그래, 우리 딸 축하하고 정말 대견하다. 우리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고생하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근데 네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해도 병원 개원하는 만큼은 못 모았을 텐데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한 거니? 그러니까 우리 말은 네 월급이 적거나 네가 어디서 이상한 돈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네가 병원 개원할 돈을 만들었나 궁금해서. 뭐든 야무진 네가 어련히 잘했겠다만 부모로서 궁금하잖니. 우리가 도움 못 준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완전히 나 혼자 개원한 건 아니고 아는 선배랑 같이 개원하는 거야. 꼭 돈 때문에 선배랑 개원하는 건 아니고. 엄마도 알지? 피부과 같은 곳은 의사 많은 만큼 환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서로 뜻이 맞아서 같이 개원하기로 했어. 돈은 아무래도 선배가 조금 더 보태기로 했고. 이러다 잘 되는 거 봐서 따로 나 혼자 차리거나 내 마음에 드는 동기나 후배랑 같이 하려고. 근데 새언니는 어째 축하하는 얼굴이 아니네요? 왜요? 뭐 못마땅한 거라도 있어요? 네? 아니요, 내가 못마땅해 할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그랬구나, 뭐 개원하는구나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가씨에게 좋은 일 생겨서 저도 좋아요. 축하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표정이 영... 아니면 축하는 하는데 부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표정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긴 뭐 언니가 날 대학생 때부터 봐와서 아직까지 어린애로 봤을 텐데. 병원도 개원하고 대표 원장이라고 하니까 놀라서 질투가 나긴 하겠죠. 근데 언니, 이제부턴 표정 관리 좀 해요. 내 덕 볼 일도 많고 부탁할 일들도 많을 텐데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언니가 우리 오빠 부인이라고 해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그래도 새언니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은 난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서 웃는 얼굴로 있어요. 언니 기분이 나쁘든 질투가 나든 뭐든. 우희야, 너 뭐 그런 말을 해? 네 언니가 뭘 어쨌다고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냥 네 이야기 듣고 있었던 게 다잖아. 근데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 여보, 됐어. 아가씨가 내 표정이 기분 나빴다고 하잖아. 그럼 내 표정이 좀 그랬나 보지. 가족끼리 조심하자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 아가씨, 그래요. 내 표정이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오늘은 내가 그런 뜻으로 표정 지은 게 아닌데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할게요. 그래요. 뭐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 조심한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오빠도 조심 좀 해. 언제까지 날 오빠 동생으로만 볼 거야? 우리 사이에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지만 오빠도 나한테 잘 보여야지. 오빠가 살면서 나한테 도움받을 일 한 번이 없겠어? 일이 잘 풀려서 도움은 안 받더라도 아빠 엄마 나이 드시면서 드는 비용들 내가 부담하게 될 것 같은데. 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그렇다고 오빠가 나만큼 돈 벌어서 아빠 엄마 보살피고 호강시켜 줄 것도 아닌데.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이게 정말 그동안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버릇없이 굴어도 가만히 뒀더니 야, 네가 무슨... 아유, 너희 둘 다 그만해라. 우재도 그렇고 우희 너도 그렇고 그만해. 그리고 우희 너 우리를 대단한 짐덩이로 생각하나 본데 우리 너한테 신세 질 일 없고 혹여 나중에도 그런 일 없을 거다.
네가 생각하기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노후 자금 모으고 있고 돈 이외에 도움 필요한 것들은 네 오빠랑 네 새언니가 해주고 있어. 그러니 너는 네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겠다, 보살펴주겠다 이런 말 그만 좀 해라. 알겠니? 오늘 좋은 날이라며. 너 병원 개원할 거라고 축하하는 자리 만들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니? 아이 그럼 다른 사람 얘기 그만하고 네 얘기나 하자. 응?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싫어? 근데 왜 내 도움을 안 받겠다는 말처럼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지금 아빠 엄마 상황이면 울면서 내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빠 엄마가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 내가 강남에서 학교 나온 애들처럼 의대 가는 게 케어를 받았어. 병원 개원하는데 도움을 줬어? 거기다 이쪽에 아는 인맥 하나 없어서 나 혼자 아등가등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근데 고마워하긴커녕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고? 우희야, 그럼 우리가 뭘 얼마나 못해줬는데? 그래, 뭐 강남 학부모들처럼 유치원 때부터 너 학원 못 보내고 도움 못 준 건 맞아. 근데 우리 형편에 중학교 때부터 비싼 과외에 학원도 여러 곳 보내줬어. 네가 하고 싶다는 거, 네 공부에 도움된다는 거 빚을 내면서까지 시켜줬다고. 그리고 너 의대는 공짜로 다녔어? 6년간 들었던 네 학비는 어디서 누가 대신 내줬니? 그거 우리가 내지 않았어? 그 돈 이외에 너에게 든 돈은 누가 줬는데? 네가 과외 한 번을 했니? 아르바이트를 한 번 했니? 너 공부하는데 너 의대 다니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다 부담했잖아. 의사 되고 나서는 뭐가 달랐어? 네가 첫 월급 타서 우리에게 속옷 한 벌, 양말 한 켤레라도 사준 적이 있어? 없었잖아. 물론 우리도 네한테 뭘 바라고 의대 가라고 의사 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고 네가 의사 된데 슬쩍 발 넣어서 뭐 바라지도 않는데 말은 좀 가려서 하라고. 넌 나이가 몇이니? 옛날이야 어렸으니까 동네에서 학교에서 네가 제일 잘나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너 잘난 맛에 살았다고 하지만 이젠 그럴 시기 아니지 않니? 너도 인생 살아보면서 너보다 잘난 사람, 의사라는 직업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 보고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럼 좀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더 난리를 떨어? 우리는 너 하는 행동 보고 무서워서라도 너한테 돈도 도움도 바라지 않을 거야. 네 말처럼 넌 네 노력으로 개천용이 됐고 우린 부모가 해야 할 노릇하다 자식이 잘 자라줬으니 더는 바라는 거 없다고. 너만 잘 살면 돼. 대신에 너 잘 산다고, 너 잘 됐다고 다른 가족들 무시하고 앞에서 으스대고 이러지 마라. 제발 가족들 앞에서 언행 좀 조심해서 해. 내가 이러니까 가족들이랑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싫은 거야. 무슨 말이 통해야지. 사람한테 고마울 줄을 알아야지. 도와준다고 해도 능력 좋은 자식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해도 싫다는데 무슨 말이 통해? 그래, 나만 잘 살라고 하면 나야 좋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괜한 사람 주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안 좋겠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나중에 내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 내 앞에서 후회도 하지 말라고. 저야 신우이가 절 걸고 넘어지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신우이의 말에 흥분을 했고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도 듣다 못하시고 결국 신우이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가족들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 우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시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시누이와 말다툼 이후 기분이 나빠 보였던 남편과 시부모님 때문에 괜스레 제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마련한 자리를 나오자마자 두 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되려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신들께는 핑곗거리를 만들 테니 시누이와 만날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식사도 끝마치지 못하시고. 네가 왜 우리한테 미안해하니? 우리가 너에게 미안해해야지. 미안해, 승은아. 어떻게 된 게 저 계집애는 나이를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 저 나이 먹도록 할 말 못할 말을 못 가리냐고. 내가 창피해서 정말. 승은아, 오늘 쟤한테서 들은 이야기 마음에 담고 있지 마라. 제가 저러는 거 한두 번이니? 우리한테도 말하는 거 봤지? 그냥 사이코 드라마 봤다고 생각하고 넘겨. 그리고 다음부턴 제가 또 가족 모임이랍시고 또 뭐 초대한다고 부르면 무시해. 우리한테 적당히 귀뜸해주면 입 맞춰서 제가 괜한 의심하지 않게 말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마 개원하고 나면 병원으로 초대하거나 뭐 화환이나 개업식 선물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선에서 알아서 할 테니 제가 연락하면 받지 말고 넘겨라. 저거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정신 못 차릴 애야. 그러니까 아예 상종 자체를 하지 말어. 저는 정말 괜찮았는데 시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신경 써주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시끌벅적한 일이 생긴 이후 시누이와 만나는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이 먼저 우리 두 사람을 마주치지 않게 손을 써주셨죠. 덕분에 신경 거슬리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괜히 저와 시누이 사이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전전긍긍 애를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애쓰는 것과 다르게 시누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제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죠. 가족들이 우리 두 사람을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고 시누이도 병원 개원 준비로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시누이가 개원했다며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게 따로 초대하거나 연락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 모두에게 보낸 전체 문자 같았는데 그걸 핑계 삼아 시누이를 보러 병원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제 생각을 시부모님과 남편은 모두 말렸어요. 뭐? 우희 병원에 가겠다고? 여보, 당신 우희 성격 몰라? 병원이라고 말 가려서 할 애 같아? 치료받으러 온 사람 있으면 소리야 지르지 않겠다만 당신 무시하는 건 똑같을걸? 아니다. 자기 선배, 병원 직원들 보라고 말은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거기다 저번 일도 있으니까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지 마. 축하는 나랑 부모님이 가서 당신 못까지 하면 돼. 그래, 승은아, 아서라. 너야 좋은 뜻으로 찾아가는 거겠지만 걔는 그러지 않을 거야. 뭐든 삐뚤게 생각하고 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낸데 거길 찾아가서 뭐해? 우재 말처럼 우리가 잘 둘러댈 테니까 정 마음에 걸리면 우리가 걔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때 전화라도 한 통화해. 우리가 바꿔줄 테니. 아가씨가 바보도 아니고 눈치가 없겠어요?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면 괜히 오해만 더 키우고 저에 대한 반감에 더 사게 만드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다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두 손 가득히 선물까지 들고 찾아가면 욕이야 하겠어요? 축하한다고 온 사람인데. 그리고 아가씨 눈치 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대화라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 풀어나가면 좋잖아요. 뭐 그런다고 사람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익까지 마음 졸이고 애쓰실 일은 줄어들 텐데. 제가 그날을 시작으로 아가씨와 잘 풀어볼게요. 하지만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봐온 시누이가 제 생각처럼 행동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며 절 뜯어 말렸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와 시누이가 못 만나게 애쓰는 일만 없어져도 제 목적은 달성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시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한 것처럼 최대한 웃는 얼굴로 양손엔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고도 무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싸늘하기까지 했죠. 어머, 어쩐 일로 새언니가 제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언니가 이렇게 안 찾아왔으면 내가 계속 오해하고 있을 뻔했네. 난 언니가 나 피해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가씨를 피하긴 왜 피해요. 오히려 저번에 그런 일 있고 하루라도 빨리 아가씨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때 괜히 저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이와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개원 준비로 바쁘다고 하니까 또 저도 일이 있어서 계속 어긋난 거죠. 저번에도 가족들과 꼭 같이 와서 병원 구경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독감에 걸려서 괜히 나 때문에 병원에 피해갈까봐 못 가고 전화로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미안한 만큼 이렇게 선물도 양손 가득 가지고 왔으니. 그래요? 뭐 거짓말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니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선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언니 안목, 언니 주머니 사정 뻔히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선물로 보이진 않는데. 그거 아직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하고요. 환불도 못하는 어느 시장에서 사온 거라면 언니나 써요. 언니도 보이죠? 우리 병원 이제 막 새로 단장한 병원에 언니가 사온 물건이 어울리긴 하겠어요? 일부러 병원 망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면 그거 가지고 가세요. 내가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시간 내기도 그렇고 병원에 준비된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시죠. 정 뭐라도 대접받아야 할 것 같으면 저기에 커피랑 티 있거든요? 그거라도 먹으면서 병원 구경이라도 하던가요. 아 맞다. 언니가 커피랑 티 다 가져갈지도 모르겠구나. 간호사한테 감시하라고 말해야 되겠네. 저기 김 간호사, 여기 이분이 혹시 커피랑 티 주머니에 넣나 안 넣나 확인 좀 해요. 우리 올케인데 나랑은 사는 삶이 좀 다른 사람이라. 그리고 커피나 티 말고도 뭐든 챙기려고 하면 제지해요. 알겠죠? 시누이는 제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였고 오늘 이대로 물러나게 되면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애를 써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었죠. 전 돌아서려는 시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풀어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죠. 저기 아가씨, 실은 나 전에 아가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일부러 더 신경 써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봐요. 여기 쇼핑백 보이죠? 이거 아가씨가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전부 어제 백화점 가서 사온 거고 여기 아가씨 병원의 품격에 맞게 사왔어요. 디퓨저, 캔들, 향수 종류별로 사왔으니까 병원에 둬도 되고 아니면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나눠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 받고 우리 얘기 좀 해요. 내가 아가씨한테 미안해서 그렇다니까요.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대충 보아하니 20개 가까이 돼 보이는데 언니가 돈 몇백을 여기다 썼다고요? 언니, 향수도 그렇고 디퓨저나 캔들도 짝퉁 쓰면 몸에 큰 문제 생기는 거 몰라요? 향이야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거기에 사용된 성분이 1%만 용량이 달라지고 저급을 쓰면 몸에 얼마나 위험한 게 방향제 향수인지 알아요? 짝퉁 잘못 쓰면 매일 몇 시간 동안 발암물질 가득한 곳에서 생활하는 거라고요. 언니 일부러 이런 선물한 거예요? 나 죽으라고? 아니면 우리 병원 찾아오는 분들 전부 암 걸리라고? 나보고 소송에 휘말리라고? 아가씨, 이거 전부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아가씨에게 하는 선물을 가짜로 살 수 있겠어요. 여기 안에 탭도 전부 한글로 쓰인 정식 수입 제품이에요. 나 백화점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사와도 짝퉁 사올 생각을 하지? 날 뭘로 보고? 우리 병원을 얼마나 무시해서? 새언니, 내가 아까부터 말하는데 눈이 있으면 좀 봐요. 우리 병원 수진이 저런 짝퉁을 놓을 곳으로 보여요? 우리 병원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자재도 병원 관계자들도 전부 고급이에요. 우리 병원 비싸요. 근데 어디서 짝퉁을 진짜라고 들이밀어요? 언니가 무슨 돈으로 여기 브랜드를 사는데 그것도 1개도 아니고 20개를? 그지주제. 어쩐지 나 찾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언니, 내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프면 질투하지 말고 자기 개발, 발전을 해요. 수능 다시 봐서 의대에 지원하든 로스쿨 가서 변호사를 하든 아니면 장사를 시작해서 대박난 사장님이 되든 간에 뭐든 노력해서 성공하라고요. 부럽다고 질투하지 말고. 나 더는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얼른 꺼져요. 언니랑 더는... 아니지. 언니는 무슨 언니야? 아줌마랑 더는 할 말도 없고 짜증만 나니까 꺼지라고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꺼져요? 아줌마? 그래요, 꺼지라고요, 아줌마. 김 간호사, 여기 이 아줌마 좀 우리 병원에서 쫓아내요. 쫓아내고 앞에 서성거리거나 들어오려고 하면 경찰에 영업방해, 협박 이런 걸로 신고하고. 아우 진짜 짜증나. 뭐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신우이가 일부러 절 더 무시하려고 제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찾아왔었지만 신우이의 막말에 위아래도 없는 말에 너무 놀라 그것마저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땐 저도 관계 개선이고 시부모님과 남편이고 뭐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 멱살을 잡고 사과를 받으려고 했어요. 자존심에 사과 못하겠다고 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저와 신우이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지시를 받은 간호사였죠. 갑작스러운 간호사의 등장에 당황했던 저는 한 발짝 물러난 뒤 잠시 나와달라고 했어요. 이건 저와 신우이 사이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난감한 간호사의 사정도 10분 이해했지만 그땐 저도 다른 사람 입장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비켜달라 했는데 그 간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절 알아보는 겁니다.
저기요, 잠깐만 나오세요. 내가 우리 아가씨랑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와주세요. 저기 아가씨, 방금 한 말 흥분해서 나온 실수라고 해도 나 사과 받아야겠으니까 얼른 사과해요. 얼른! 죄송한데 오늘은 이만 나가주세요. 저희 원장 선생님 진료도 보셔야 하고 일도... 맞으시죠? 전에 있었던 건물에서... 네? 절 아세요? XXX동의 XX 건물 XXXX 병원이요. 저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때 거기서 뵌 적 있어요. 안녕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라. 뭐야? 김 간호사 지금 내가 만담하라고 했어? 내가 내쫓으라고 했잖아. 그럼 내보낼 것이지 뭐 하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인연인데? 무슨 인연인데 여기서 만담인 건데요? 아, 저 여기로 옮기기 전에 있던 병원, 그 병원 건물에 건물주셨어요. 그래서 오다 가다 뵌 적이 몇 번 있어서요. 건물주분께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마다 임차인들에게 선물을 돌리셔서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잠깐만. 뭐? 건물주? 누가? 저 여자가? 우리 올케가 김 간호사가 있었던 병원 건물의 건물주라고? 김 간호사, 지금 뭘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언니 평범한 대학 나와서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야. 지금은 애 키운다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근데 무슨 건물주는 건물주야. 지질이 궁상 아줌마인데. 네? 아닌데 건물주분 맞으신데? 진짜 두 사람 다 왜 이러는 거야? 아, 됐고 얼른 내쫓기나 해요. 아가씨, 내가 만약에 진짜 여기 이분 말대로 건물주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건물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두 사람 사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뭔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 언니. 아, 가라고요. 아, 좀 꺼지라고요. 여기 계약할 때 부동산이랑 했죠? 여기 건물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부동산에서 관리해 주잖아요. 도대체 그걸 나한테 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꺼지세요. 바쁜 사람 시간 빼앗지 말고 꺼지라고요. 언니, 내가 시급으로 치면 1시간에 얼마인지 알아요? 언니가 그 돈 줄 거예요? 줄게요. 월세에 차감해 줄게요. 솔직히 내가 웬만하면 끝까지 아가씨한테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날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다. 아가씨가 사람 무시하는데 선을 넘기도 했겠다 싶어서 내가 다 밝히려고요. 나 건물주 맞아요. 여기 이분께서 말한 상가 건물도 내 건물이고 지금 아가씨가 개원한 이 건물도 내 건물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우연이 있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역시 우리가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이렇게 인연이 엮이는 걸 보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언니 드라마 찍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요즘은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태블릿 PC 하나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 등본이든 전월세 계약이든 전부 다 나온다니까. 자, 기다려봐요. 여기 이거 여기 병원 임대차 계약서 맞죠? 그리고 여기 법인 대표명 내 이름 맞고 또 내가 여기 취득했던 기록이 뭐야? 진짜 언니가 이 건물주라고? 그리고 여기 말고 건물이 하나 더 있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새언니가 뭔 능력 있고 빽이 있다고 건물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있어? 거기다 여기 건물값이 얼만데? 여기 건물값이 얼마냐고요? 주변 실거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매매한 가격?
지금 팔면 얼마인진 모르겠으니까 내가 산 가격 보여줄게요. 국토부 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어떡해, 언니가... 아가씨! 제가 건물주라는 걸 믿지 못하는 시누이에게 확인을 시켜주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악소리를 내며 쓰러진 거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시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을까 싶어 놀랐던 저는 쓰러지는 시누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빠르게 시누이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내에 있던 시누이의 선배 의사를 불러 안정을 취하게 해줬죠. 다행히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안심이 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누이 성격을 알고 있다 보니 제 성격에는 시누이가 놀라서 쓰러졌다기보다는 열받아서 그 충격에 쓰러졌다고 생각됐거든요. 제가 그만큼의 부를 이룬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열받아 자기의 화를 주체 못하고 쓰러진 걸로 생각됐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의식을 차린 시누이는 일어나자마자 제가 건물주인 것부터 재차 확인했어요. 김 간호사, 우리 올케는 어딨어? 언니. 언니가 정말 건물주가 맞아요? 아니, 언니가 어떻게 건물주가 돼요? 그리고 그냥 건물도 아니고 상가 빌딩을 가진 건물주가 되냐고요? 이거 거짓말이죠. 언니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게 있다고 건물이 생겨요? 안 믿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가씨보다 한참 아래여야 하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걸 도저히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다시 확인시켜 줄게요.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아가씨네 병원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하는 거 보여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같이 갈까요? 뭐든 말만 해요. 아가씨가 믿을 때까지 확인시켜주고 증명할 테니까. 정말이었어. 아니, 언니가 어떻게... 좋지도 않은 대학에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어떡하다가...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부동산에 재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 좋게 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행운이 날 찾아와서 이렇게 될 수 있었고요. 그나저나 아가씨 이제 어떡해요? 이제 집안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닌데 오로지 그거 하나로 가족들 손바닥 아래 두려고 하고 콧대 세웠던 아가씨였잖아요. 근데 이젠 나라는 존재가 생겼네? 우리 의사인 아가씨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벌어도 내 발꿈치도 못 따라올 텐데 이제 내가 아가씨 좀 무시해도 되나? 그리고 내가 가져온 선물은 받을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줄까요? 우리 아가씨가 우물 안에 개구리여서 그런지 더 고급 브랜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뭐 내가 소개도 해줄 겸 또 여기 병원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해줄 겸 사줄까 하는데 어때요? 넋이 나간 시누이 얼굴을 보고 상황이 역전됐음을 확인했던 저는 시누이가 제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시누이를 무시하고 약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던 걸 그대로 당한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니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언니가 의사를 개무시하나 본데 마음 먹고 공장처럼 돌려서 돈 벌기 시작하면 건물 두 채? 그거 우스워요. 애초에 내가 전국에서 1%의 수재들만 갈 수 있는 의대를 간 사람인데 언니 같은 사람한테 뒤처질 것 같아요? 금방 따라잡고 내가 언니 짓밟아 줄 테니까 너무 목에 힘주지 마요. 어이가 없네.
누가 건물 2채밖에 없다고 했어요? 고작 2채 돌린다고 법인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슬 어디에 있는지 뭐였는지 헷갈리는데 정리도 할 겸 아가씨 옆에서 앉아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아가씨, 자존심 그만 세워요. 애초에 나 아가씨 자존심 꺾고 싶지도 이기고 싶지도 않은데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쉽게 말하자면 아가씨 니까짓게 평생 의사 일해서 돈 모으고 투자하고 또 돈 모아도 나한테 안 돼. 너 의사 됐다고 도움 준다, 보살펴 준다 이러는데 네가 내 도움 받고 보살핌 받아야 한다니까? 내가 말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만 좀 까불어. 전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 못해? 나이 먹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았으면 겸손해지라니까? 이게 뭐야? 네가 건방 떨다가 내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있잖아. 정신 차려, 아가씨. 정신 차리라고.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던 신우이였지만 제가 쐐기를 박는 말에 결국 쉬지 않던 입을 다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며 이제 저와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 꽤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방만 더 먹이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신우이에게 반협박식으로 말한 거죠. 아까부터 계속 병원 좀 보라고 하던데 아가씨 쓰러져 있는 동안 잘 봤어요. 진짜 좋더라고. 내가 자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좋은 것 같고 큰돈 쓴 것 같고. 근데 이거 오래 쓸 생각이면 앞으로 잘해요. 아니면 나 계약 기간 끝나자마자 월세 확 올려버릴 생각이니까. 뭐 그거 말고도 내가 이 병원 영업에 차질 주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거 알죠? 내가 건물 외벽 리모델링만 해도 여기 오려는 손님 반은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아가씨에게 달린 거예요. 아가씨 하는 거 봐서 내 행동이 결정되니까 앞으로 잘해요. 아버님, 어머님께도 우리 남편에게도 또 나한테도. 알겠죠? 그리고 아가씨 병원에서 가장 비싼 치료랑 프로그램으로 2개 끊어줘요. 눈치 볼 거 없고 가장 비싼 걸로 해서 오늘 결제하죠. 그래도 내가 아가씨 축하해주러 온 건데 이렇게 자존심만 잔뜩 밟고 가서 되겠어요? 결제된 거 어머님, 아버님께서 받으실 거니까 아가씨가 하든 아가씨 선배가 하든 잘해드리세요. 특히 아가씨가 하게 되면 아버님과 어머님께 이전처럼 행동하는 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잘하라고. 그렇게 카드 결제를 하는 걸 마지막으로 전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이는 변했죠. 평생 누구 밑에 있어 본 적 없던 신우이라서 그런지 충격도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눈치를 보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죠. 덕분에 저와 시댁 가족들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명절이 되든 기념일이 되든 간에 말이죠. 그래도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평생 버릇없이 살아온 신우이가 자기 성질 드러낼 때가 있긴 한데 제 한마디면 다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 약효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모쪼록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 모두 편안하게 즐겁게 지낼 테니까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